서영교 의원이 제일 먼저 녹취를 틀었던 날이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전인 5월 10일에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취재원도 아니고 첩보원의 얘기를 하면서 서 의원과 똑같은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5월 1일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김충식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매우 놀라운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취재 첩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예,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하시고 제발 고소고발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그런 얘기인데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쯤 조리들 대법원장하고 좌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도 없어. 목적 비밀만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리대로 그런 말을 따른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호 대변인님, 네. 방금 보신 이 열린공감TV의 저 코너가 어떤 코너냐면요. 믿거나 말거나라는 코너입니다. 진행자 스스로도 취재 첩보원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라면서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그 녹취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틀었던 녹취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예컨대 이제 TV조선 같은 이런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엉망이 돼 있을 겁니다. 완전히 그냥 개판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로 들어오는 제보들, 저도 오랫동안 언론사에 몸담았었는데 예. 들을 때는 정말 제보 전화 직접 받거든요. 들을 때는 정말 큰 기사거리가 많아요. 근데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양쪽의 말이 전혀 다르거나 사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90%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하고 그중에 진실로 인정될 만한 경우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공적인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거 우리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런 내용 한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언론사들이 보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제1야당, 제1여당, 원내 제1당이고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언론사보다 공적인 책무가 훨씬 더 크면 크지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과거에 천안함부터 그전에 광우병, 그다음에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의 체제를 흔들고 우리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인데 예. 다 이런 식의 똑같은 패턴이 많이 봐왔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데 한마디 인정도 사과도 하지가 않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데 저 무슨 유튜브 채널 저기서 한 것도 책임 물어야 돼요. 저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면책 특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 대변인께서 저희 얘기도 해주셔서 그런데 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 국회 출입할 때 어제도 한 말씀드렸어요.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의혹을 제기할 때 파슨스 스쿨 동료라면서 변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사기 조작인 걸로 밝혀지면서 저희 선배가 직접 검찰 가가지고 우리는 왜 안 썼는지 이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성친 부회장님. 예. 지금 열린공감TV에서조차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라면서 고소고발하지 마십시오. 저희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면서 공개했던 녹취인데 서영교 의원이 4일 만에 국회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서영교 의원은 저 녹취 이외에 좀 제보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힐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녹취만을 근거로 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면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혹 제기 이런 것들 저희 당이나 뭐 정치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일반 이렇게 국민들 이렇게 제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것이 정말 진위 여부를 좀 가릴 수 있는, 물론 수사나 조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면 충분히 저 정도의 녹취가 만약에 전달이 됐고 의혹제가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거친 이후에 필터링을 한 이후에 의혹 제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는 또 전 철저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뭐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는 일부 그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유감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좀 세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의혹 제기가 있을 때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의혹 제기를 하는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동석했던 3인도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사안, 이 정도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그 녹취록만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갖고 계신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당에서 조금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린공감TV조차 첩보원이다라면서 공개했던 저 사람의 녹취가 서영교 의원이 보기에는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뭔가 더 있다라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열린공감TV의 제보는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나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같은 친여 성향의 유튜브 뉴탐사입니다. 열린공감 정천수 씨와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뉴탐사 박대용 기자가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은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5월 10일 열린공감TV에 믿거나 말거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재편집해가지고 알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 주장입니다. 방금 보신 걸 누군가 재편집해가지고 서영교 의원 민주당이 알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정천수 열린공감TV 사람은 출처를 취재 첩보원이라고 하면서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니까 제발 고소하지 말라. 방금 들으신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정천수는 본인 목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보자 음성으로 조작해서 방송에 왔다. 이번 제보자 음성도 음성 변조를 2번 해서 모르겠을 뿐 정천수 음성으로 보인다. 다음이요. 결론. 서영교 의원에 이어 부승찬 의원도 낚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박대용 기자의 얘기도 주장입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조작이다라고 나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언론 윤리는 어디로 갔느냐. 특히 민주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눈꼽만큼이라도 있는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열린공감TV는 본인들이 경고다라고 써놓고 밑에 뭐라고 썼느냐.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해서 스스로도 말과 글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녹취록을 틀면서 이것이 주장이라고 하지만 녹취록은 주장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장인 것이지 녹취록을 틀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 증거란 것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그것이 증거도 아니고 오히려 정천수 열린공감TV 진행자가 그것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거를 2번에 걸쳐가지고 목소리를 위변조해서 마치 제3자의 어떤 제보를 받은 첩보자의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방송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잘못하면 깜빵 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서 실형이 나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과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이 낚였다. 저는 그 주장의 취지는 부승찬 의원과 그 서영교 의원을 면책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뿐인 것이지 핵심 책임은 오히려 방송을 했던 사람보다 그 방송이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마구 틀고 했던 오히려 부승찬 의원과 그리고 서영교 의원한테 더 책임이 크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 법원은 보고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했던 것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예. 면책특권이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하고 명백하게 그것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했을 경우에는 책임질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